상, 답골문자, 신정정치, 주, 봉건제도.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에서 봉건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북방 유목민족이 중국 화북지방으로 쳐들어와요. 화북지방이 어디라 그랬어? 모자처럼 생긴 황허강 유역이라고 했어. 중국 북쪽 지역. 화북지방에서 문명이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견융족이 쳐들어와요. 견융족이 화북지방 쪽으로 막 쳐들어오면서 주나라가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동주시대가 열린다고 보는데, 이걸로 주나라가 조금씩 쇠퇴하는 거야. 견융족의 침략으로 주나라가 조금씩 쇠퇴할 때 그 틈을 타고 주변 지역의 제후들이 하나하나씩 독립을 하기 시작해요. 알겠지? 뭘 한다? 쇠퇴하니까 주변 지역의 제후들이 독립을 하더라. 자, 제후가 뭐냐면 봉건제도의 특징인데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양천구청장이야. 양천구청장. 내가 양천구 구청장이야. 목동 10단지 지역을 수환이한테 너가 지배해 하고 제후를 임명하는 거야. 10단지 제후. 10단지에서 세금도 걷고 백성들 너가 알아서 운영하는 거야. 대신에 1년에 한 번씩 나 양천구청장한테 세금 내는 거야. 9단지 맡아서 하고 8단지 맡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봉건제도야. 알겠지? 뭐로 임명한다? 제후. 제후. 근데 제후들이 독립을 하는 거예요. 주나라가 존재하는데 5개의 제후들이 독립을 하는 시기. 이 시기를 춘추 5패라고 합니다. 이름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제, 진, 초, 오, 월 이런 식으로 5개의 나라가 독립하는 시기인데 이때는 이제 5개의 나라가 독립을 했지만 아직까지 주나라를 인정하는 시기예요. 주나라를 이제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독립을 한 거죠. 알겠죠? 이게 춘추 5패가 되겠고 2개의 나라가 더 등장을 하면서 전국 칠흥으로 들어가게 돼요. 7개의 나라. 이때 주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이 분열기를 묶어서 우리는 춘추 가운데 점 전국시대 이렇게 부르는 거야. 춘추종 시대가 한 시대가 아니라 춘추 시대가 있고 그 다음 바로 전국시대가 있고. 알겠지? 이게 뭐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다. 중국 분열기죠. 분열기. 춘추 가운데 점 전국시대. 상나라, 주나라, 춘추전국시대. 자, 그러면 춘추전국시대의 특징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특징. 뭐 때문에 주나라가 망한 거니? 봉건제도 때문에 망했어. 봉건제도. 그쵸? 봉건제도 때문에 망했지. 그럼 춘추전국시대 왕들이 바보도 아니고 봉건제 유지하겠어? 안 하죠. 이때 드디어 군현제로 바뀌게 돼요. 군현제가 무엇이냐면 마을 단위야. 지금 우리 서울시, 시죠, 시. 그 다음에 지방으로 가면 뭐 횡성, 군 이런 식으로 시, 뭐 군 이렇게 쓰잖아. 마을 단위. 이 군현도 마찬가지로 마을 단위예요. 군현, 땡땡 군, 땡땡 현 이렇게 마을이야, 마을. 그 마을의 관리를 왕이 직접 임명하는 거야. 임기제도로 운영이 되죠. 임기제도로. 왕이 명령을 한 대로 그 지역을 운영을 하고 임기가 끝나면 옮겨가는 개념. 이것을 군현제라고 해요. 왕이 전체를 뭐한다? 통제한다는 뜻이야. 왕권 강화하면 군현제. 알겠지? 왕이 직접 뭐다? 지방을 통제한다. 이거 군현제예요. 군현제를 최초 실시하면서 분열이 된 시기, 춘추전국 시대의 특징은 나라가 여러 개니까 서로 뭐 할까? 전쟁을 할 거 아니냐. 그럼 뭘 들고 싸워? 뭐 돌멩이 들고 싸우겠어? 철기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거죠. 뭐다? 철기. 철기를 바탕으로 춘추전국 시대가 시작이 돼요. 철기. 쉽다. 춘추전국 시대. 철기. 치읓 시대. 춘추니까 철기를 바탕으로 하는구나. 자, 철기. 먼저 뭐다? 철제 농기구. 자연스럽게 뭐야? 정복전쟁이 저 뭐 농기구로 왜 싸워? 철제 무기. 정복전쟁이 활발해지는 시기죠.
전쟁이 활발해진다고? 전쟁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할까? 좋은 무기가 필요하고 강력한 군대가 필요하고 수많은 돈이 필요하죠. 그럼 각 국가에서는 뭘 추구하겠어? 부국강병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부국강병.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백성들을 병사를 강력하게 해야 되는 부국강병을 추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왕이 전쟁에서 이겨야 돼. 누구를 등용할까? 자기랑 친한 사람을 등용할까? 싸움 잘하고 똑똑한 애를 등용할까? 능력중심 사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부국강병으로. 보다 능력중심 사회. 알겠지? 능력중심 사회. 능력중심 사회. 그래서 수십 명, 수백 명의 사상가들이 이 시기에 활동을 하게 돼요. 수십 명, 수백 명의 사상가의 등장.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제자백가 사상이라고 합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사상가들. 알겠죠? 그 사상가들이 이제 누구냐면 공자맹자 이런 사람들이야. 이때 나오는 거야. 공자맹자. 공자맹자가 만든 게 유가 사상이에요. 유가. 유가. 그럼 유가가 뭐가 되겠어? 나중에 유학이 되고 유교가 되는 거야. 유가에서 유학, 유교로. 알겠죠? 이 유가 사상은 인의예지. 인의예지. 어지러야 되고 의로워야 되며 예의를 갖춰야 되며 지혜로워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도덕 정치를 추구합니다. 도덕 정치. 도덕이 사람이 있어야 된다.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 이런 공자맹자의 유가 사상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상항, 한비자 이런 이름들이 나와요. 상항과 한비자는 강력한 법으로 나라 운영해야 된다. 법가를 강조합니다. 법가. 법치주의예요. 법치주의. 법으로서 나라를 지배해야 한다. 법가 사상의 상항, 한비자. 그 다음 노자, 장자가 등장하고요. 이들이 도가 사상을 만들죠. 도가. 도가 사상은 인위적인 것을 부정하고 자연에 벗삼아 순응하며 살아가자. 인위적인 것을 부정하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자. 무의자연을 강조하게 돼요. 무의자연. 자연에 벗삼아 살아가자. 있는 그대로의 삶. 나중에 뭐 생활과 윤리에서 또 배울 텐데 도가는 유가를 비판합니다. 왜? 인위적으로 인위의지를 왜 가르치냐 이거야. 태어나면 있는 그대로 이 천성상 충성하고 효도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이거야. 유교 비판이 유학 비판. 알겠지? 있는 그대로 살아가자. 있는 그대로 살아가자. 이게 도가. 자연에 벗삼아 있는 그대로 살아가자. 이게 무의자연 도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묵가. 묵자. 묵자가 주장한 묵가가 있어요. 겸해 사상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된다. 한 인류가 모두 사랑으로 함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다양한 사상이 등장한 게 춘추전국 시대의 특징입니다. 뭘 추구한다?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시기다. 철제 무기를 바탕으로. 알겠죠? 다음 두 번째. 철제. 농기구가 만들어져요. 철제 농기구. 그럼 수확량이 어떻게 되겠니? 증가하겠지? 그지? 수확량이 증가하면 뭐야? 인구가 함께 증가할 거고 먹을 게 풍부해지니까 뭐가 늘어날까요? 수확량 증가 뭐로 이어져? 상공업 발달. 도시가 성장을 하게 되죠. 도시. 먹을 게 많으니까 주고받는 거야 서로. 농사 지은 거를. 상공업 발달을 통해서 이때 이제 화폐를 씁니다. 화폐. 명도전. 칼 모양으로 생긴 돈. 도전. 농기구 모양의 화폐. 포전. 요런 다양한 화폐를 썼던 시기가 춘추전국 시대의 특징이 되겠어요. 도시가 만들어지고 상공업이 발달하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 정복전쟁이 활발해지면서 부국강병을 추구하고 능력중심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제자백가 사상이 등장한 시기. 아시겠죠? 교재로 한번 가볼까요?
춘추 강대점 전국시대. 자, 춘추 전국시대의 전개. 주나라 왕실과 제후 사이에 유대감이 약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견윤족이 쳐들어옵니다. 주 왕실이 라급으로 천도, 러양으로 천도를 했지만 이미 주나라는 쇠퇴하고 있고요. 그 틈을 타서 5명의 제후가 성장하는 춘추 5패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는 제진초 5월, 이게 5개의 나라가 되겠어요. 전국시대, 전국 칠웅의 치열한 각축정이 벌어지면서 전쟁이 벌어지고 전국시대는 특징이 뭐다? 주나라가 멸망한 시기구나. 주나라 멸망 시기. 자, 춘추전국시대의 사회변화. 도시국가가 영토국가로 발전하면서 9년제가 최초로 실시가 돼요. 최초 한마디 써주셔야 돼요. 최초. 경제의 특징은 뭐야? 철제 농기구. 그 다음 소를 이용한 농사, 우경을 확대합니다. 우경이 뭐다? 소로 밭을 가는 걸 우경이라고 해요. 땅을 깊게 팔 수가 있어서 수확량 증가로 이어지게 되죠. 그 다음 상공업이 발달하고 있어요. 제철업, 제염업, 직물업 등이 발달하고 자연스럽게 상인과 도시가 등장을 하였으며 청동화폐가 만들어졌군요. 다양한 화폐가 만들어졌어요. 도전, 포전. 사회적인 측면으로는 부국강병을 위한 제도개혁과 신분제가 완벽히 산업공상의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사가 선비들, 농이 농부, 공이 수공업자, 상이 상인입니다. 전쟁의 규모가 확대가 되었고요. 이제 기병과 보병 등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죠. 여기서 핵심은 뭐다? 부국강병을 위해서 제자백가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백가 등장. 오른쪽에 표에 나와 있어요. 18페이지. 유가, 도가, 묵가, 법가. 유가는 뭐다? 도덕정치. 인과 예를 중심으로 한 도덕정치 주장. 공자와 맹자가 대표적인 학자가 되겠고요. 도가는 인위적인 것을 부정하고 자연에 벗삼아 살아가자. 무위자연을 주장하는 노자와 장자가 있습니다. 묵가는 묵자예요. 묵자. 모두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 능력 중시, 그 다음 전쟁의 반대다. 반대. 묵가, 겸애 사상이라고 해요. 다음 법가는 상항, 한비자. 강력한 법을 통해 나라를 운영해야 한다. 이런 다양한 사상가가 등장한 게 누구다? 법가, 아니 제자백가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춘추전국시대 이 정도만 해도 수능 문제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벌써 한 덩어리 끝났네요. 이걸 통일한 진나라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사진 찍을까? 칠판 정리할게요. 강의실 왜 이렇게 더워졌지? 이 중국의 분열기를 통일한 게 진나라예요. 진나라. 전국 칠웅의 한 나라였어요. 전국 칠웅의 한 나라인 진나라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합니다. 최초 통일. 중국인들은 최초 통일한 진나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진나라 영어로 써볼까요? 진. 여기에다가 알파벳 A 붙이면 차이나가 되는 거야. 차이나의 어원이 바로 이 진나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알겠죠? 자, 한 나라가 되었으니까, 하나의 나라가 되었으니까 황제의 권력을 크게 강화해야 되겠죠? 9년제 이어집니다. 이걸 전국으로 실시합니다. 황제가 임명한 관리를 전국에 파견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관리들을 또 통제하고 감시해야 되겠죠. 그죠? 도로망을 정비해요. 도로망 정비. 빨리빨리 가서 감시를 하는 거야. 못하고 이동하니 이때. 마차하고 말. 그지? 근데 말이 생명체잖아. 지치잖아. 물도 마셔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당근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똥도 싸야 되고. 그거 언제 기다리고 있어?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전속력으로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지칠 때쯤 역참을 설치해서 말을 갈아타는 거예요. 새로운 말들이 대기하고 있어. 전속력으로 뚜닥뚜닥 가다가 역참에 들어가서 새로운 말 타고 다시 뚜닥뚜닥 굉장히 빨리 갈 수 있겠지? 그치? 역참을 실시하더라. 역참이 뭐다? 관리가 말을 갈아타거나 밤이 되면 잠을 자는 숙박을 하는 지역이에요.
역참을 통해서 빠르게 말을 타고 전국을 다닐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말에 지치면은 아유 힘들지 걸어갈까 이러면 안 돼. 지금 빨리 가야 돼. 알겠죠? 자, 이 춘추전국 시대는 뭐였었어? 제자백가 사상이 바탕이었어요. 유가, 법가, 도가, 묵가. 이 네 개의 대표적인 사상 중에 나라를 지배하는데 좀 합리적인 게 뭐야? 나라 지배할 때 네 개 중에 뭐가 제일 좋아? 법가죠, 법가. 법치를 채택합니다. 법가 사상 채택. 상황, 이사 이런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법가 사상을 채택하고 다른 사상을 모두 배척해버려요. 특히 유가 사상을 탄압합니다. 유가를 따르는 사람들을 산채로 땅에 묻어버려. 책을 다 불태워버려. 이것을 분서갱유라고 표현해요. 분서갱유, 유가 사상 탄압, 분서갱유. 강력한 법가 사상을 채택하면서 하나로 이제 통일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스스로 황제 호칭을 처음 사용합니다. 황제 호칭. 그래서 처음 시자를 써서 뭐라고 하는 거야? 진나라의 첫 황제, 진시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시황. 진나라의 첫 번째 황제라는 뜻이야. 진시황이 성이 진 이름이 시황이가 아니야. 첫 번째 황제라는 뜻이에요. 황제 호칭. 이때부터 중국 지배자는 황제라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자, 황제가 있고요. 황제 아들이 왕이야. 왕의 아들이 이제 왕자고.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죠? 황제가 가장 위에 있습니다. 황제 호칭을 첫 사용하고, 진나라의 특징은 분열된 중국을 하나로 통일했잖아. 통일이 키워드예요. 통일. 강력한 통일 정책이 이제 단행이 되죠. 화폐가 다양했었지. 도전, 포전. 화폐 통일합니다. 진나라 화폐가 발량전이에요. 발량전. 발량전으로 화폐를 통일하고 문자 통일합니다. 여러 개의 문자였는데 무슨 문자로? 진나라 문자로. 그 다음 도량형까지 통일을 하죠. 도량형이 뭘까요? 도량형. 바퀴처럼 이런 사이즈, 치수를 얘기해. 치수. 무게 재는 단위라고도 합니다. 알겠니? 왜 내가 예를 들어서 춘추전국 시대 분열되어 있잖아. 나라가 많잖아. 지훈이네 마을 가서 쌀 한 바가지만 주세요. 쌀 한 바가지 달라 그랬더니 지훈이가 마음이 넉넉해가지고 바가지 이만해. 쌀 이만큼 줘.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현섭이 내가지고 쌀 한 바가지 주세요 했더니 바가지가 그냥 이만해. 조그만 해. 바가지 사이즈가 안 맞으면 거래하기가 어때? 불편하잖아. 이런 무게 재는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도량형 통일을 통해 상공업이 크게 활성화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전쟁에서도 활용이 되는 거죠. 뭐 무기의 사이즈, 마차의 뭐 바퀴의 크기 이런 것들을 다 통일시켜버리는 거야. 도량형 통일. 통일 정책. 최초의 통일이니까 통일 정책으로 화폐 문자 도량형을 합쳤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문제는 이때 화북지방 위쪽에 흉노족이라고 하는 유목민족이 있어. 굉장히 이름도 무섭죠? 흉노족의 침략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흉노족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북쪽에 만리장성을 쌓게 되죠. 만리장성 가보신 분? 안 가봤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이제 또 고2인데 어딜 여행을 가냐. 대학생 되면 이제 한번 좀 가볼 수 있을 거예요. 만리장성. 만리장성 사진으로는 봤어? 어떻게 생겼어? 길죠. 엄청 길죠. 또 벽돌로 계단식으로 돼 있어. 알아? 몰랐지? 계단식으로 벽돌로 돼 있는데 내가 이 페이지는 안 만들어놨나? 만리장성? 자, 사진 한번 보고 가자. 이게 세계사 공부하는 이유거든?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만리장성. 워낙 유명하니까 바로 알 거야. 중국집이 나와. 그래요. 자, 이게 만리장성이야. 벽돌로 해서 계단으로 막 이렇게 돼 있지.
너 힘들지, 지금? 너 여기 지쳤어. 벽돌 계단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벽돌 계단식. 이거는 진나라 만리장성이 아닙니다. 이게 고정관념이야. 이걸 이때 만든 게 아니야. 이거는 뒤로 훅 가서 우리 민족은 조선시대. 중국은 뭘까? 임진왜란때 도와준 나라가 누구였지? 명나라. 명나라 만리장성이에요. 즉 보수공사인가 보수공사. 이때 뭐야? 흑성이야. 흑성. 흙을 쌓아서 만든 성이야. 알겠니? 흑성입니다. 흑성. 요게 나중에 뭐 수능이나 이런 거 내신에서 이런 게 또 헷갈린단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한번 보라고 한 거고요. 이때 흑성. 이거 여러분 만리장성인데 그래도 흑성이어도 엄청난 대규모 공사죠. 몇 년의 시간이 걸릴까 이런 건. 이게 기원전이야 이거 지금 2000년 전이야. 2300년 전.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 대략. 이때 기계가 없잖아. 1도 없잖아 기계가. 산꼭대기에다 만들어야 돼. 수레에다가 흙 실어서 갖고 올라가야 돼. 이해돼?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겠죠? 11년 만에 완성합니다. 11년. 11년 만에 이 긴 만리장성을 완성시킨다는 얘기는 뭘까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여기 동원됐을까? 이해됐어? 물론 흉노족이 계속 쳐들어와서 춘추전국 시대의 만리장성처럼 성벽을 만들어 놨고 이걸 연결하는 공사이긴 해.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인부가 여기 파견되는 거예요. 알겠니? 만리장성. 흉노족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 만리장성을 11년 만에 쌓았다는 것과 자신의 강력한 황제권을 보유하고 있잖아. 그걸 바탕으로 뭐 만들어? 진시황릉을 만듭니다. 진시황릉 주변에 자기 지키라고 흙으로 빚은 왜 군대도 있잖아. 뭐야? 병마용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진시황릉의 사이즈가 얼마나인지 아니? 왕의 무덤 크기. 여의도만 합니다. 여의도. 여의도만해, 무덤이. 여의도만한 무덤이 이렇게 있고, 진시황을 지하 80m까지, 땅을 파서 80m 밑에다가 묻어. 이게 진짜 과학적이에요. 실제로 지하 70m 밑으로 내려가면 박테리아가 살 수가 없어서 시신부패가 안 된대. 그리고 시신부패를 막기 위해서 이 진시황릉 주변에 수은으로 흐르는 강을 만들었대요. 수은강. 엄청나죠? 그리고 지하 80m에 그렇게 흙으로 쌓은 뒤에 흙 주변에 보석을 박아서 별자리 모양으로 굉장히 찬란하게 만든 거야. 그리고 덮어둔 거예요. 아직까지 발굴 안 했습니다. 발굴 안 했어, 아직도. 그대로 보존 중이야. 왜일까? 중국 애들이 발굴하는 순간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이 더 발달하면 발굴하겠다고 그냥 두고 있어. 이 진시황릉의 주변 병마용객만 발굴을 한 거야. 대박이죠? 여의도 크기. 지하 80m. 실제로 뒤에 이제 한나라가 나오는데요. 한나라의 무덤을 발굴한 적이 있어, 최근에. 2000년 전 무덤이거든? 지하 70m까지 판 무덤이야, 귀족 무덤. 시신이 발굴이 됐어요. 2000년 전 시신에 피부가 살아있어. 머리카락도 있고 손톱까지 다 있어. 부패가 안 된 거야. 여긴 더 하겠죠. 그대로 보존 중입니다. 대단한 거죠. 문제는 뭐야? 이런 무리한 토목공사로 백성들의 불만이 엄청 심각해요. 결국 무리한 토목공사로 인해 농민봉기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못 참아. 폭발해버려. 진승과 오광이 사람 이름이에요. 반란을 일으켜서 진나라가 진짜 대박이죠. 이런 엄청난 역사, 이런 공사를 단행한 진나라가 16년 만에 멸망해버립니다. 자, 여기서의 멸망이라는 단어는 중국 사람들이 다 리셋된 게 아니야. 중국 사람은 그대로 있고 지배계층만 바뀌는 개념이야. 무슨 소린지 알겠지? 그럼 이제 그대로 중국인들 남아있고 왕조만 교체가 되는 거죠. 통치체제랑. 아시겠죠? 이게 진나라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어요. 하나 있다. 진나라는 진시한테 망하네. 진나라는 진시한테 망하는구나. 진진. 그쵸? 이것도 하나의 키워드라 할 수 있겠어요. 진나라는 이미지를 갖춰야 될 게 뭐다? 최초의 통일국가. 통일정책. 황제 호칭? 황제권 강화해야 되겠네. 법가사상. 도로망정리.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가지치기식으로
가지치기가 아니라 가지를 쭉 뻗어가는 식으로 유추하면서 들어가야 돼. 세계사는. 알겠죠? 알겠죠? 다행히 감사하게도 진나라 공부 끝나고 이제 한나라 들어가겠죠? 이 내용을 다 알아야 응용하고 이런 게 아니야. 다행히도 역사는. 그거 하나는 장점이죠. 중국사 모른다고 해서 서아시아사 공부하는데 문제 없어. 그건 좀 장점이긴 해요. 자, 제도 국가 운영 통치 시스템을 보면은 주나라가 봉건제도였고요. 춘추정시대가 군현제 최초 실시였고, 진나라가 군현제 전국 실시였어요. 그리고 이제 한나라로 이어지는 개념이에요. 알겠지? 진 다음에 한나라. 진나라가 분열이 되고 또 여러 개의 나라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항우의 초나라와 유방의 한나라야. 초와 한. 호가 아니라 초. 항우의 초나라, 유방의 한나라가 있어요.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에서 한나라가 승리하면서 한나라가 세워지는 거거든? 초와 한의 싸움. 이 초와 한의 싸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임이 장기입니다. 장기. 바둑장기의 그 장기 알지? 장기가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을 게임으로 만든 거고, 책도 있어요. 초한지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해요. 이 유방이라는 인물이, 이 양반이 웃겨. 건달 출신이에요. 깡패. 동네 깡패. 동네 깡패 출신인데 워낙 사람들에 대한 의리가 끝내줬었나 봐. 주변에 이런 자기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유방을 도와준 거야. 결국 중국의 황제의 자리까지 올라서게 돼요. 그래서 한나라는 유씨의 나라로 쭉 이어지게 돼요. 알겠지? 유방이 이제 한을 건국합니다. 한 고조예요. 한 고조. 유방. 그럼 뜬금없이 왜 깡패 출신이고 의리가 있는지 왜 얘기했냐면, 황제가 되자마자 자기를 목숨 걸고 도와준 부하들에게 엄청난 권력을 나눠주기 시작해요. 가장 중심부는 황제가 직접 운영해요. 중앙은 군현제로. 영토가 넓다 보니까. 근데 지방을 자기를 따른 신하들에게 너가 운영해. 땅을 나눠주는 거야. 이거 아까 뭐였더라? 봉건제도를 단행하는 거야. 이거 섞어놓은 거야, 이거를. 얘를 군국제도라고 표현합니다. 군국제도. 군국제도로 중앙은 군현제, 지방은 봉건제. 얼마나 상남자 중에 상남자냐면 느낌 있어. 하나의 사례를 얘기해 줄게. 교과서에 이런 건 안 나오는데, 유방을 누가 암살하려고 자객을 보냈어요. 유방이 죽을 뻔한 거지, 황제인데. 암살자를 피해서 얘를 잡았어. 밧줄로 묶어가지고 무릎 꿇려놓고, 너이씨, 누가 보냈어? 너! 막 이렇게 된 거야. 누가 보냈다. 너, 나 죽이면 네 대가로 뭐 받기로 했어? 어머니가 아프십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목숨 걸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방이 뭐라는 줄 알아? 그럴 수 있구나. 나라도 그랬겠다. 야, 살려주고 돈 좀 줘서 보내라. 이렇게 돼버려요. 느낌 있지? 느낌 있죠, 이 황제, 유방. 끝내주죠.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객한테 오히려 돈을 주고 돌려보내는 그런 엄청난 호탕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거야. 군국제도를 실시하죠. 자, 그리고 이 한나라의 체제가 정비되고 한 고조 다음 나온 2대 황제. 아주 무시무시한 황제가 있어요. 한무제로 이어집니다. 한무제. 굉장히 중요해. 자, 여러분, 진나라가 만리장성 왜 쌓았더라? 흉노족의 침략 때문이었었죠? 한유방 때 역시 흉노족의 침략이 계속되고 있어. 이때도 흉노의 침략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흉노족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유방이 자기 딸을 흉노족 왕한테 바쳐요. 얼마나 강했겠어, 흉노가. 우리 쳐들어오지 마. 우리 공주랑 결혼해. 겨우 공주까지 보내. 끝내주죠. 중국 한나라가 흉노족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야. 이때 무시무시한 황제 한무제가 등장한 거야. 그럼 한무제는 뭘 해야 되겠니? 흉노의 침략을 대비하고 싸워야 되지. 그쵸? 흉노의 침략을 대비하고 싸우기 위해선 돈이 필요합니다. 재정을 확충해야 된단 말이야. 재정 확충. 뭘 해야 된다? 재정 확충.
전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생필품, 소금과 철을 국가에서 판매를 하면서 돈을 모아요. 이것을 소금철 전매제라고 부르죠. 두 번째, 지방에서 특산물을 걷기 시작하는데 바닷가에서 특산물, 뭐 물고기 뭐 이런 거를 받아. 이거를 내륙에다가 팔아. 정부에서. 내륙의 특산물을 사서 바닷가에 팔아. 재밌죠? 이걸 균수법이라고 합니다. 균수법. 국가에서 균수법을 통해 물건을 팔면서 돈을 버는 거야. 그다음 물가 안정을 위한 평준법을 단행합니다. 소금과 철을 전매제도 하면서 돈 벌고 균수법과 평준법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고 있죠.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국제를 버리고 다시 군현제를 전국 실시하게 돼요. 봉건제도 군현제 최초, 군현제 전국, 다시 군국제에서 뭐로 이어진다? 군현제로 이어진다. 딱 봐도 출제자가 좋아할 스타일 아니냐. 봉건제, 군현제 갖고 장난질 하는 거야. 요거. 군현제 전국 실시, 재정 확충. 돈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게 한무제의 특징이에요.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신하 중에 동중서라는 인물이 있어요. 동중서의 권위를 받아서 유교 통치체제를 만듭니다. 유교식 통치체제. 유교문화 부흥이에요. 그래서 유교학교, 태학을 설립하게 돼요. 태학 설립. 유교 교육기관. 유교 교육기관. 유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게 한나라의 특징이 되겠어요. 문제는 흉노족이에요. 자, 이거 재밌습니다, 이제. 흉노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흉노하고 한번 싸운 애들이 있어. 중국 한나라가 여기고 흉노가 여기면 바로 여기 대월지가 있어요. 대월지 이 서쪽에. 그래서 한나라 무제가 자신의 부하 장건한테 야 장건 대월지 가서 동맹 맺자고 한번 해봐. 대월지를 파견합니다. 장건이 흉노의 침략을 대월지와 동맹 맺어서 막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가다가 흉노한테 사로잡혀요. 체포당해요. 그래서 간 거죠. 근데 만약에 장건을 죽이면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 장건을 죽이지 않고 체포한 다음에 흉노의 여자랑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일구게 해요. 못 도망가게. 거기서 아들, 딸을 낳고 살고 있는 거지, 장건이. 아들, 딸도 있으니까 흉노의 이런 간섭이 조금 살짝 약해질 거 아니냐, 감시가. 그 틈을 타서 장건이 도망을 가. 7년 뒤에. 7년 동안 기회만 틈타던 장건이 아들, 딸까지 다 낳는데 그걸 버리고 대월지를 간 거야. 대월지가 거절을 해요. 거절. 싫어. 흉노 무서워. 그래서 아무런 성과 없이 다시 한나라로 돌아오게 되는데 장건이 대월지에 갔다 오면서 우연찮게 길을 하나 뚫게 됩니다. 길을 발견해요. 이쪽으로 해서 사막으로 인도와 서아시아를 가는 길을 발견한 거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비단길, 실크로드가 되겠어요. 비단길을 발견하게 되죠. 이 비단길을 통해서 서아시아, 인도로부터 다양한 문화가 중국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인도와 중국이 비단길을 통해 연결이 되는 순간이야. 알겠지? 한무제 어디냐, 한무제 어디 갔어? 한무제. 장건을 대월지에 파견하면서 비단길을 개척했다. 알겠죠? 결국 무시무시한 황제 한무제 때 흉노를 결국에 토벌하면서 쫓아내버리고요. 심지어 베트남을 먹어버려요. 베트남까지 복속시키고 우리 역사, 고조선을 한무제가 멸망시켜버립니다. 한나라의 전성기가 바로 이때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세계사 오늘 1회차지만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아주 강력한 형제가 나오면 그 뒤에 문제가 생겨. 이상하게도. 강력한 형제가 나오면 문제가 생겨. 한무제가 죽고 반란이 일어나요. 왕망이라는 인물이, 누가? 왕망. 왕망이 누구냐면 한나라, 한무제의 외척이에요. 외척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황제가 있으면 이제 결혼을 할 거 아니냐. 황후가 있을 거 아니야. 황후. 그치? 뭐 우리나라 중국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이 왕비 또는 황후가 같은 민족이에요. 조선 왕비가 일본 여자는 아니잖아. 그것처럼 중국 여자야. 그럼 누구랑 결혼하겠어? 황후 아빠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경우 이 왕비 황후의 가문을 외척이라고 하는 거야. 외척. 외척. 뭔지 알겠지? 외척. 무슨 척? 외척. 저 왕망이 바로 한무제의 외척입니다. 한무제의 외척. 한무제의 외척인 왕망이 반란을 일으켜요. 한무제 죽고 나서. 그리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 이름이 바로 신나라입니다. 신. 그러니까 왕망이 세운 신나라가 이렇게 있고요. 신나라 이전을 전한, 신나라 이후를 후한 이렇게 불러. 왜? 딱 2년 동안 존재한 나라야. 2년 만에 망해. 왜? 엄청난 개혁을 해버려요. 토지 재분배 개혁을 단행합니다. 토지 국유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귀족들의 반발로 실패하죠. 이것도 세계사의 공통점이야. 토지제도 개혁을 단행하면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귀족들의 반발이 워낙 세서. 알겠죠? 토지제도를 개혁하려고 나라에서 땅을 운영하려고 하자 땅을 보유하고 있는 귀족들의 반발로 왕망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고 그리고 다시 광무제, 후한으로 이어지게 돼요. 광무제. 이름이 유수야, 유수. 광무제가 후한을 세우면서 한나라로 이어지게 됩니다. 건국이라 하긴 그렇죠. 사실 한나라가 이어지는 거고 잠깐 2년 동안 있는 나라니까. 알겠지? 한나라 사이에 뭐가 있다? 신나라가 존재한다. 왕망이 세운 신나라가 있다. 자, 결국에 이 후한 말기에 한나라 말기에 농민봉기가 일어나요. 노란 두건을 쓴 농민들이라고 해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고요. 이 황건적의 난을 막으면서 지방 세력들이 막 성장을 하기 시작하거든. 바로 이들을 호족이라고 합니다. 호족들이 성장을 해요. 대표적인 호족이 누구야? 유비, 송건, 조조. 위초고 삼국시대로 분열되면서 한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위초고 삼국시대로 분열이 된다. 이렇게 한나라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고조, 한무제, 신의 왕망, 그 다음 광무제가 후한을 세웠으나 한나라 말기에 황건적의 난, 환관들의 횡포도 있어요. 환관의 횡포. 이거 등으로 한나라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죠. 들어봤어? 여포, 동탁, 원소, 원술, 유비, 송건, 조조, 삼국지 읽어봤어? 현섭이? 지금 삼국지 들어봤어? 안 들어봤지? 처음 들어봐? 유비? 유비라는 유명한 사람이 등장해 있대. 유비, 송건, 조조. 선생님 들어본 것 같아. 위초고 삼국시대. 그럼 봐봐라. 우리 때 고조선 멸망했잖아. 한나라가 멸망했죠, 이때. 그때 부여고구려 옥조동의 사만이 등장하는 거야, 우리는. 부여고구려 옥조동의 사만. 삼국시대로 이제 가는 거죠. 알겠죠? 자, 이렇게 한나라의 정치사를 살펴봤고요. 한나라부터는 사회경제 문화가 나와줘요. 한나라의 사회경제 문화. 여기까지 뭐다? 한나라의 정치사. 한나라의 사회경제 문화. 이거 볼게요. 한나라의 사회경제 문화입니다. 먼저 한나라의 사회 하면은 한자가 발명이 됩니다. 한자. 드디어 한자가 나왔네. 한자. 자, 여러분 잘 봐. 이렇게 유추해야 돼. 한자를 만들었죠. 한자 어디다가 써? 종이에다가 써야지. 종이계량. 종이계량. 자, 종이계량한 인물 누구야? 체륜이라는 인물이 한나라 때 종이라는 것을 이제 발명을 하게 되고요. 개량을 하게 되고요. 종이를 엮어서 역사책을 편찬하더라고. 역사서가 편찬이 돼요. 유추하면서 들어가자고. 한자를 종이에 써서 역사서를 만들었다. 쉽죠? 이렇게 하면. 한나라는 한자지. 한자니까. 한자를 만들어 종이에 써서 역사서를 편찬했다. 이때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과 반고의 한서가 쓰여집니다. 이런 역사책. 아시겠죠? 이게 이제 한자의 발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
유교가 발달을 하는데, 자, 유교는 과거 유가 사상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야. 유가 사상 하면 춘추전국 시대죠. 수백 년 전이야, 수백 년 전. 그러면 수백 년 전 공자와 맹자가 주장한 내용을 공부해야 되잖아. 과거 경전을 통해 유교를 공부한다고 해서 이것을 훈고학이라고 해요. 훈고학. 경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유교라는 이 범주 안에 훈고학이 있는 거죠. 공자맹자의 말씀을 경전을 통해 공부해본다. 경전 연구, 훈고학. 알겠니? 조금 어려워. 훈고학. 훈고학. 한자 발명. 그 다음보다 훈고학. 훈고학. 중요하고요. 그 다음 관리 채용을 어떻게 했냐면 지방으로 관리가 내려가서 추천을 받아서 뽑아와요. 향거리 선제. 뽑을 선자야. 관리 추천 제도가 운영이 됩니다. 관리 추천 제도. 알겠지? 향거리 선제. 향이 시골 향자야. 지방에 가서 추천해서 뽑아온다. 향거리 선제로 관리 채용. 알겠지? 향거리 선제. 그 다음 훈고학. 훈고학. 그 다음 이 한나라의 화폐는 오수전입니다. 오수전. 요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진나라 화폐가 발량전이거든. 발량전. 아까 정리했거든. 한나라는 오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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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거리 선제. 훈고학. 한자 발명. 요 정도. 그 다음에 문화파트. 한나라. 불교. 비단기를 통해 불교가 전래되죠. 불교 전래. 불교가 인도에서 상시된 종교인데 중국 한나라 때 불교가 들어오게 됐어요. 요 정도만 우선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보자 한번. 교재 한번 볼까요? 자, 한의 발전과 변천입니다. 한나라의 발전과 변천. 18페이지. 항우와 유방의 각축. 유방의 승리로 한나라가 건국됐어요. 처음에는 군국제를 실시하고 있군요. 군현제와 봉건제가 결합된 군국제 실시. 한구조하면 군국제. 그 다음 한무제. 군현제를 다시 실시하고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채택했습니다. 누구의 건의? 동중서의 건의. 동중서의 건의. 동중서의 건의. 흉노를 정벌했죠. 그리고 장건을 대월지에 파견하면서 비단기를 개척하였으며 고조선과 남월을 정복합니다. 남월이 뭐야? 베트남이 되겠어요. 남월이 뭐다? 베트남. 남비엣이라고 합니다. 남비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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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책으로는 소금과 철의 전매제, 오수전 발행, 균수법과 평준법을 실시하게 됐네요. 선생님이 판서로 다 정리해드린 내용이에요. 넘겨볼게요. 자, 한무제가 죽고 외척과 환관의 권력 투쟁으로 결국 왕망의 신나라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왕망이 뭐 했어? 토지를 국유화한다고 했죠. 결국에 귀족들의 반란, 농민 반란으로 신나라는 멸망하면서 광무제가 후한을 세우게 됐어요. 후한. 그러다가 한나라 말기 호족들이 성장을 하고 환관들의 권력 다툼 또 황건적의 난으로 위초고 삼국시대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이러면서 멸망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한나라의 경제사회 문화, 뭐 철제농기구 보급 이건 됐고 사회, 호족들이 등장합니다. 관리를 어떻게 뽑는다? 지방에서 추천을 받아서 뽑는다. 향거리 선제, 향거리 선제, 향거리 선제 이 정도. 그 다음 문화파트에서는 동중서의 건의로 유학을 국가이념으로 채택하였다. 수도에 뭘 세웠다? 유교교육기관 태학 설치. 오경박사는 5가지 경전을 가르치는 선생이란 뜻이에요. 오경박사를 지방에 파견해서 유교를 강조를 했다. 경전을 연구하는 학문이 뭐다? 훈고학이라고 했죠. 훈고학. 훈고학. 경전연구 훈고학. 도가사상 됐고 불교. 비단기를 통해 불교가 전래되었다. 역사서는 사마천의 사기와 반고의 한서가 만들어졌으며 체륜이 종이 만드는 기술을 개량하게 되죠. 제지술 개량, 종이 보급. 종이 보급. 요 정도가 한나라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마무리. 한나라의 키워드 한번 볼게요. 한나라의 키워드가 있어야지. 한나라의 히읗이에요. 히읗이 좀 많습니다. 히읗으로 묶어서 볼 수 있어. 전반적인 흐름 파악하고 암기할 때는 키워드로. 히읗, 뭐가 있을까? 흉노정벌. 그지? 또, 훈고학.
그 다음 지방에 누가 성장한다? 호족이 성장하더라. 또 관리 어떻게 뽑았다? 향거리선제로 뽑았다. 그 다음 아까 이야기한 한자 발명, 한자를 종이에 써서 역사서를 편찬했다. 야, 이 정도만 해도 뭐 엄청나게 많은 키워드가 나오죠. 다 히읗이잖아. 흉노, 혼구학, 호족, 향거리선제, 한자, 한자까지. 또 히읗이 있나? 뭐 한서 이건 됐고 이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흉노의 침략. 아, 황건적 안 썼네. 황건적의 난으로 멸망. 한나라는 황건적의 난이 있었다. 이해됐어? 한나라 사진 찍을까요? 자, 다음 뭐 할 차례지? 한나라 다음에 위초고, 위진남북초로 들어갑니다. 자, 중국 한나라가 어떻게 된다고? 황건적의 난과 호족들의 성장이 마지막이었어요. 그쵸? 황건적의 난과 호족들의 성장. 결국에 호족 중에 조조가 세운 위나라가 등장하고요. 유비가 세운 총나라, 손권이 세운 오나라, 위초고 삼국시대로 분열이 돼요. 알겠죠? 이 위초고 삼국시대를 통일한 게 조조의 아들 조비의 위나라예요. 위나라가 통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봐, 위나라 시대가 열려야 되지? 근데 통일을 하자마자 반란이 일어나. 내부에서. 신하, 사마씨가 반란을 일으켜서 조비를 죽이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라서요. 그 나라가 진나라야. 진시황의 진하고 한자가 달라. 알았지? 위나라 다음에 이제 진나라 시기가 된 겁니다. 문제는 중국의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났잖아. 내가 이기겠지? 그치? 더 크지? 그치? 저기도 짜증나겠지? 그죠? 문까지 열어버릴까, 그래도? 짜증나는데? 내부 반란이 일어난 거야. 이것을 북방 유목민족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북방 유목민족들이. 야, 중국은 90%가 한족으로 구성돼 있어. 얘네들 다 한족이야, 한족. 얘보다 한족. 얘네들은 한족. 한족들이 이렇게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왕조가 계속 바뀌는 것을 북방 유목민족 5개의 민족이 지켜보고 있어요. 흉노가 아직도 있어. 강, 저, 갈, 선비. 얘네들이 유목민족이에요. 벌써부터 멘붕이죠. 외울 필요 없어. 유목민족 이름이야. 흉노족, 강족, 저족, 갈족, 선비족 이렇게야. 요 유목민족들이 진나라가 세워진 걸 지켜봤어요. 그러더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저것들은 유교 타령하더니 유교는 무슨, 충성은 무슨, 반란에 배신의 배신자들이구만. 저럴 바에는 우리가 중국 지배하자. 한번 내려가서 싸워보자. 이렇게 된 거야. 진나라가 세워지자 유목민족들 5개의 유목민족들이 막 내려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화북지방으로. 어디로? 화북지방으로. 알겠니? 유목민족들이 대거 남쪽으로 내려오자 진나라가 여기서 버티질 못하고 남쪽으로 쫓겨내려와요. 여기는 화북지방이었고 우리 아까 강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황호강이 흐르는 곳 화북지방. 여긴 뭐겠어? 강남지방이에요. 강남지방으로 지금 뭐야? 한족이 쫓겨내려온 거야. 한족이 뭐다? 쫓겨내려왔다. 이해되니? 그래서 쫓겨나가기 전에 진과 쫓겨난 후에 진을 구분짓기 위해서 여기를 서진이라 하고요. 여기를 동진이라고 합니다. 같은 진이에요. 쫓겨내려온 거야. 누구 때문에? 5개의 유목민족. 오랑캐 호자를 써요. 5호. 5개의 오랑캐가 16개의 나라를 세우는 5호 16국 시대가 열립니다. 중국 분열기예요. 알겠니? 그래서 봐봐. 지금 화북지방과 강남지방을 기준으로 어떻게 됐어? 남조하고 북조에 왕조가 따로따로 만들어진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해? 남조.
여기를 북조. 두 개의 왕조가 만들어졌다. 합쳐서 뭐야? 위진, 남북조. 이렇게 부르는 거야. 같은 시기가 아니었군요. 위나라 시기, 진나라 시기, 남북조 분열 시기. 합쳐서 위진, 남북조. 알겠니? 이 5호 16국 시대를 통일한 게 선비족. 선비족의 효 문제가 북위를 세웁니다. 통일해요. 선비족. 16개의 분열된 이 화북 지방을 선비족의 효 문제가 북위를 세우더라. 좋다. 좋지. 좋아. 그거 이제 이겼다. 북위, 선비족. 그 다음 이 진나라는 일찍 멸망하게 되고 송, 제, 양, 진 이렇게 수시로 왕조가 뒤바뀌게 되지요. 알겠니? 5호 16국 시대 동진 멸망 한족들이 세운 송제, 양진. 여기는 한족. 한족들이 강남 지방에서 지금 나라를 만든 거고요. 화북 지방은 선비족의 북위가 통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북위가 다시 북제와 북주로 나뉘게 되고 결국 북주가 전체를 통일하면서 수나라로 다시 통일되는 거예요. 이건 이해. 암기할 필요는 없어. 이해. 이 그림이 교재에 있어요. 어딨니? 27페이지에 내가 넣어놨어. 여기 있잖아. 27페이지에. 있죠, 표에. 위, 촉, 오에서 위나라. 그 다음 진나라. 진나라가 남쪽으로 쫓겨내려오면서 5, 16국 시대. 5, 16국 시대를 통일한 게 북위효 문제. 동진이 송제, 양진. 북제, 북주에서 북주가 전체 수나라로 통일.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알았죠? 자, 그러면 이 위진남북주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위진남북조. 첫 번째. 먼저 화북지방. 화북지방을 통일한 게 북위 효 문제입니다. 효 문제. 누구다? 선비족이에요. 북위 효 문제가 이 북조를 통일하면서 화북 지방을 통일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양반 장수왕 친구야? 그거로 장수왕이랑 연결돼 있어요. 같은 시기거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우리 유목민족이야. 저 중국 한족들은 문화가 아주 발달돼 있어. 우리 쟤네처럼 살자. 쟤네처럼 따라하자. 한화 정책을 실시해요. 한족처럼 하자. 한족처럼. 중국 한족처럼 하자. 머리도 한족 스타일로 자르고 언어도 중국어 쓰자. 이렇게 한화 정책. 두 번째, 이런 것도 하죠. 우리도 중국 입장에선 외국인이잖아. 유목민족이잖아. 우리 외국인이잖아.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를 믿자. 뭐야? 한나라에서 들어왔던 종교. 불교가 발달하는 거야. 그래서 효 문제가 자기 얼굴을 딴 석굴사원을 만들어. 윙강 석굴사원이랑 룽먼 석굴사원이 만들어집니다. 불교 발달. 아시겠죠? 그 다음에 관리 채용을 어떻게 하냐면 한나라 때 향거리 선제였어. 비슷한 개념으로 중정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지방에 가서 관리를 뽑아오는 거야. 근데 지방에서 누굴 뽑아오겠냐? 내가 만약에 중정관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어요. 이 지역에 왔어. 그럼 누군가가 날 접대해야지. 관리인데 누가 접대해? 그 지역에 가장 돈 많은 사람. 호족. 한나라 때부터 이어진 호족이 아유 중정관 나으리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걸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가요. 한밤중에. 그럼 쫙 나를 위한 이제 여자들이 쫙 이렇게 술을 따라주고 있고 그리고 이 호족이 황금돼지 같은 걸 준비해서 아유 약소하지만 선물인데 줄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이제 술 얻어먹으면서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뭐 챙겨요 뒤로. 술 좀 취했어. 이때 호족이 자기 아들을 조용히 데리고 오는 거야. 중정관 나으리 저희 아들인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이구 능력이 좋아 보이네. 너 따라와. 네 관리 가야 되겠다. 이게 데리고 오는 거야. 이해됐어? 중정관이 호족의 아들을 데리고 오면서 호족이 귀족으로 성장을 해요. 그게 바로 문벌귀족 사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중정관이 뽑아오는 관리제도를 구품중정제라고 부르고요. 구품중정제를 바탕으로 보다 문벌귀족 사회가 형성된다. 알겠니? 윙강으로 불교도 발달하고 구품중정제로 관리를 선출해 오고 있다. 이게
위진남북주의 큰 특징이 되겠고요. 또 하나 강남지방에서는 자 봐봐. 강남지방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개발. 한족들이 강남지방으로 내려왔잖아. 대거. 개발이 되고 있어. 이제 늪지대였는데 막 개발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쪽팔려. 유목민족한테 쫓겨 내려왔잖아. 그래서 세상을 등져야 되겠다. 쪽팔려서 못 살겠다. 청담사상이 발달을 해요. 세상을 등지는 거예요. 대나무 숲으로 떠나간 현자들, 중림 7현이라고 합니다. 뭔지 알겠지? 위진남북주 특징하면 한화정책, 효문제, 불교 발달, 구품중정제, 청담사상 유행. 오케이? 그 다음 사회경제 문화파트에서 뭐 문화파트 하면은 위진남북주의 문화 시하고 그림들이 좀 나오는데 도연명의 귀거래사랑 책이야 책 귀거래사 그 다음 그림으로 고개지의 여사잠도 이런 게 위진남북주의 책과 그림입니다. 아까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이런 게 보기 키워드로 나왔었죠. 이것도 조금 외워줄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니? 이렇게 위진남북주 마무리하면 좀 어려우니까 키워드 들어갑니다. 빨간색 어디 갔어? 자, 여기는 좀 어이없어. 잘 봐야 돼. 아, 다 어이없긴 했죠. 근데 까먹질 않게 돼. 위진남북주의 위를 가지고 가. 위인강석구사원. 비슷하지? 위인강석구사원. 귀거래사. 위야, 위 키워드야, 귀거래사, 위인강석구사원. 이거 집에서 외울 때 해야 돼, 나처럼 소리내서. 오감을 동원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 구품중정지 잘 봐. 아, 이건 진짜 어이없는 건데. 자, 이 위자 봐봐. 여기 보면은, 구가 써있어. 좀 아니냐? 아, 이거 그냥 외워야 되잖아. 알겠죠? 위진남북조의 위가 보다, 여기에 구가 이렇게 살짝 있다. 이렇게 있다. 구품중정제, 위진남북조. 알겠죠? 요 정도만 정리해도 위진남북조 다 끝나요. 교재 가보자고. 교재. 아, 이거 중요한 거 안 했다, 중요한 거.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자, 효문지의 특징에서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 빼먹을 뻔했어요. 선비족입니다. 유목민족이죠? 자, 귀족에 가까워, 평민에 가까워, 유목민족은. 평민에 가깝죠?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한테 땅을 나눠줘요. 균등하게 땅을 분배한다. 균전제를 시행합니다. 민생안정책으로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생활할 수 있게 땅을 나누어주는 균전제 시행도 위진남북조 특징이에요. 요거 놓칠 뻔했어요. 자, 책. 자, 위진남북조 시대 27페이지. 한나라 멸망 후 위초고 3국으로 분열. 이걸 진나라가 통일을 했는데 바로 북방 유목민족 5호의 침략으로 5호 16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흉노, 갈, 선비, 저, 강. 그리고 한족은 강남 지방으로 쫓겨 내려온다고 했죠. 이 시기를 뭐라고 한다? 남북조 시대라고 한다. 북조는 북이 효문제가 선비족 북이 효문제가 5호 16국 시대를 통일하였고 한화 정책을 단행하였으며 균전제를 시행하죠. 또 뭐한다? 불교가 발달합니다. 다시 이 북조는 북제와 북주로 쪼개지게 됐고요. 강남 지방은 동진에서 송제, 양진으로 수시로 왕조가 바뀌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백제 무령왕 때예요. 무령왕. 여러분 무령왕릉 하면 중국식 벽돌무덤이거든. 양나라에서 만들어준 거야. 여기 양이 그 양이야. 양이 그 양이야. 재밌지 이런 거는 좀 묶어버리면. 아니야? 재밌어야 되는데. 한국사 다 까먹어가지고. 자, 그러면 28페이지에 이 구자 보이죠? 위에 그 구품중정제. 호족들이 구품중정제를 통해서 고위관직을 독점하고 문벌귀족으로 성장하는구나. 이 문벌귀족은 큰 땅, 장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배계급으로 성장했어요. 그 다음 강남지방이 어떻게 된다? 개발된다. 강남지방이 뭐다? 개발된다. 자, 그러면 강남지방으로 처음 진출한 건 언제일까요? 처음 진출한 거.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전국시대의 지도를 보면 강남지방 양쯔강 일대에 나라가 있어. 첫 진출은 춘추전국 시대. 그럼 최초 개발은 위진남북조. 개발이에요, 개발.
5.5의 침략으로 한족이 강남지방으로 이주하면서 벼농사를 보급했으며 강남지방의 경제력이 향상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보다 농민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균전제를 시행하더라. 위진남북조의 문화 특징은 뭐다? 불교와 청담사상, 도연명의 귀거래사, 고계지의 여사잠도 요 정도 잡으시면 돼요. 오케이? 여러분 위진남북조가 끝나고요. 다음 시간에 수나라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필기하십시오. 마무리입니다.